정부가 8월 17일 대학 입시 개편 종합안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부 그리고 교육부가 준비 중인 이 대입시 종합안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역행하고 또 미래 교육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 개편안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그 우려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바로잡기를 촉구하는 그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청와대에서 저희가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오후에 이렇게 교육부 앞에 와서 거의 아무도 없는 이 빈 공터 같은 곳에 와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비록 사람들은 없지만 저희가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교육부 앞에서 우리 국민들의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준엄한 그 요구,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서 정말 정부가 마지막으로 대입시 종합안 개편에 수정을 할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앞두고 저희가 간곡한 마음으로,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경고하는 그런 그 심정을 담아서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문을 먼저 두 분의 선생님께서 읽으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자유발언하고, 그리고 구호를 외치고 그래서 3시에 기자회견 하기로 한 것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 교육의 미래와 관련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 짓고 8월 17일 교육부의 확정한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추진 상황을 볼 때 우리가 기대했던 대입개혁 제정책 모두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학교 교육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물론이요, 문재인 정부가 대선 시절 국민과 약속한 자기 공약조차 부정하는 최악의 안이 발표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국민들은 적폐 정부라고 비판했지만 그 정부 체제 속에서도 몇몇 개혁적 대입 정책과 학교 개혁 정책은 감히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 속에서 특목고 입시 제도는 개혁되었고 내신 절대 평가는 꾸준히 확산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또한 정치적으로는 적폐 정부로 탄핵되었지만 선행교육규제법, 2015 개정 교육과정, 수능 영어 절대평가 등 교육개혁에 있어서는 경쟁교육을 극복하고자 하는 흐름으로 방향을 제대로 잡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 시절 교육계 대표적인 이해 집단들은 그런 교육개혁의 흐름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혁신학교 바람도 불었습니다. 지난 10년 이상 보수정부의 차가운 정치 지형 속에서도 많은 교사들과 부모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학교 혁신에 힘써왔고 2014년 세월호 참사로 꽃다운 아이들을 잃자 국민들은 입시 경쟁의 바다에 빠진 아이들만큼은 살리고자 진보 교육감들을 대거 등장시켰고 그들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수업, 경쟁을 극복하는 교육, 학교와 수업의 쇄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혁신의 바람이 번번이 대학 입시 장벽 때문에 고교 교육에서 막히자 그 결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 혁신도 지체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를 뚫어낼 새 정부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 기대를 안고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엉뚱하게 흘러갔습니다. 모든 교육 적폐를 일소하기는커녕 새 정부는 시민들의 기대를 일거에 날려버리며 대학 입시 개혁의 시동을 꺼버리고 학교 교육을 과거 10년, 20년으로 퇴행시켜 버렸습니다. 과거 보수 정부도 시도하지 않았던 퇴행적 교육 정책을 국민들을 끌어들여 추진했습니다. 학생 고통 가중 원인이었던 학종의 비교과 영역을 대폭 개선함으로 학종의 순기능과 그로 인한 교실 수업의 혁신을 도모해야 했건만 지난 정부 시절부터 침묵하다가 끝내 교육부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불신, 수능 정시 확대라는 여론의 압박을 받게 되었고 학교 교실 개혁은 발목이 잡혀버렸습니다. 미래 교육개혁의 중심을 잡고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지혜를 구했어야 했지만 동반자들이었던 풀뿌리 교육실천 시민들과 교사들의 손을 뿌리치고 그 대신 과거 10년 보수정부 시절 속에서조차 외면받던 구시대 세력들과 손잡고 퇴행적 대입정책의 길로 들어서 버렸습니다. 대입 공론화 과정의 불공정성이 이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이렇게 교육개혁의 미온적임을 눈치채자 사교육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수학계, 과학계 등
교과 이해 집단들조차 수능 범위에서 밀려난 기하와 과학 2를 집어넣거나 공통 과목 이외의 일반 선택 교과를 수능 과목에 넣기 위해 집요한 압박을 시도했고 결국 이들에게마저 모든 것을 양보하여 대입제도 개혁을 위한 토대가 붕괴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제 교육개혁의 청사진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해 집단들과 타협한 나머지 현 정부는 이제 적폐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줄 촛불 정부라고 일컬을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교육의 적폐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불러낸 촛불 정부가 아이들을 더 수렁 속에 빠뜨릴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건대 17일 발표 예정인 대입제도 종합안 확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종말선언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나라 교육을 20년 전으로 후퇴시키며 얻을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현 정부의 중심 잃은 태도에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정부 하에서 교육개혁은 끝장났다고 선언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최종 선언에 앞서 정부가 17일 최종 발표할 대입제도 종합안 속에 담겨야 할 9대 필수 사항을 발표하므로 국민들이 정부의 최종 발표와 우려의 요구를 비교하므로 이 정부가 아이들을 지켜주려는 촛불 정부인지 아니면 온갖 이익단체들이 탐욕을 받아내는 또 다른 교육적폐 정부인지 그 실체를 확인시키고자 합니다. 물론 이를 바로잡는 행동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올 것입니다. 2022 대입제도 종합안 속에 담겨야 할 9대 요소들. 요구 1. 수능 평가 방식은 전과목 9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정시 수능 전형에서는 절대평가 체제 속에서 한시적으로 백분위와 표준 점수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제공함. 요구 2. 정시 수능 비중은 현행을 유지함. 요구 3. 수능 시험 범위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1 공통과목, 통합과목 중심으로 정해야 함. 요구 4. 진로 선택 과목인 기하와 과학 2를 수능 과목에 포함하는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폐기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됨. 요구 5. 수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폐지하거나 절대평가 등급을 활용. 요구 6. 학생부 6개 비교과 영역 대입 미반영하고 자기소개서는 폐지. 요구 7. 면접은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폐지하고 학생부 기반 면접만을 허용. 요구 8. 2019 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은 고1 상대평가, 고2, 3 절대평가로 전환해 성취평가제를 부분 도입하고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는 2022 학년도부터는 전학년 성취평가제로 전환해야 함. 요구 9.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2021년까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 특목고 근거 조항을 폐지해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함. 만일 현 정부와 교육부가 지금까지의 자세를 버리지 않고 퇴행적 대입 정책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이 사태에 책임을 물어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청와대 김수현 수석,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교육특위위원장의 사퇴를 끝까지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에 머물지 않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국민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대들은 누구의 친구입니까? 입시 경쟁의 바다 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그들을 방치하고 자기 살 궁리만 했던 사람들의 친구입니까? 교육계획과 관련 그대들은 어떤 정부입니까? 구시대 교육의 적폐를 청산하고 약자들을 지켜내려는 촛불 정부입니까? 아니면 교육정책을 20년 전 퇴행시켜 생명을 압살하는 적폐 정부입니까? 8월 17일 대입 정책을 통해 그 대답을 확인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할 것입니다. 2018년 8월 14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예. 이상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쳤고 자유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윤지희 대표께서 좀 발언을 일단 하시고요. 다른 분들 또 제가 좀 요청을 드릴 테니까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멀리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발언을 듣는 사람은 이 청사를 지키는 두 분 선생님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푸르고 맑은 여름 하늘, 그리고 이 뙤약볕 아래에서 누구도 듣지 않지만 우리는 외쳐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생계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 폭염의 이 거리에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생계와 또 생존의 문제보다도 더 절박한 우리 아이들의 살아있는 교육,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교육을 반드시 지켜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땡볕에 나와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시절에 대선 공약으로 수능 절대평가, 고교 학점제 전면 실시, 내신 절대평가,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회화된 대학 체제의 전면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 이후 1년 6개월이 다 되도록 그의 입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살리겠다는 단 한마디를 언론을 통해서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스승의 날 학교를 방문해서도 아이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그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그 발표도 중요하고 미세먼지 대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지금 이 땡볕에도 난징고 바람으로 15시간, 16시간을 에어컨도 없는 시설 속에 공부하고 있는 이 아이들의 살인적인 경쟁 교육을 이제는 끝장내겠다는 그 발언을 1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그의 입으로부터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남북 간 평화의 무드가 조성이 되고 남북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며 그리고 고위급 회담들이 연이어 이어지는 그 시기에 박수를 열심히 치면서도 마음 한켠 너무나 쓸쓸하고 너무나 참담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한 그 고육 교육학들을 개발한 김상곤 교육부 장관, 지금 교육부 청사 안에서 지난 1년 3개월 동안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단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왜 헛공약을 만든 것입니까? 왜 우리 부모들과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헛된 꿈을 심어준 것입니까? 차라리 정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 경쟁교육 극복을 위한 이 성적 위주의 경쟁교육을 극복하기 위한 이 방향은 흔든 적이 없습니다. 교육개혁의 이 흐름들이 비록 더디기는 했지만 그 방향이 잘못됐다고 거꾸로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김상곤 교육부 장관 시기에 이 경쟁교육을 거꾸로 돌리는 더 악화시키는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백주대낮에 이 어인 일입니까? 듣고 있습니까?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듣고 있습니까? 평생을 진보적인 사상으로 살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보의 사상을 가지고 오늘의 교육부 장관을 하시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보적인 교육 공약을 만든 책임을 가지었기 때문에 지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이 경쟁교육을 조금이라도 허물어뜨리는 단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가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어서 영화를 보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태아 때부터 또 막 났을 때부터 기어다니는 때부터 영어를 들어야 하고 그리고 가나다라를 외워야 하는 그런 신세입니다. 이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어느 나라에서 이 기저귀도 떼지 못하는 아이들이 영어 테이프를 듣고 가나다라를 외우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 교육을
대통령도 교육부 장관도 누가 국회의원도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세월호 참사에서 죽어간 그 아이들의 숫자만큼이나 해년마다 성적 비관으로, 그리고 자신의 이 성적의 우열과 비교 때문에 비관하여 죽어가고 자살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잠재력을 모두 불태우며,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야 할 그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모든 잠재력과 꿈과 그리고 그 의지를 다 꺾이며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왜? 무엇이 무서워서? 청와대 권력이 무서워서 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당신이 가진 그 평생의 진보적인 소신과 철학을 단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내려오시렵니까? 우리는 3일밖에 남지 않는 2022 대학입시제도 최종안 발표에 앞서 정말 단 한 줄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개혁적인 방안이 단 한 줄이라도 바꾸기를 기대하며 3박 4일 동안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알량한 당정청 협의에서 이미 퇴행적 종합안으로 결정이 났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왔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알량한 당신들 당정청이 책상머리에서 결정한 그 머리 굴리고 표 하나 얻기 위한 그 인기 전술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목 놓아 외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에서 당신들 그 알량한 당정청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이 죽어가는 이 교육을 또 외면하고 방치하고, 그리고 그 알량한 표를 위해서 행동했는지 우리는 역사에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것을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 눈망울,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그래도 당신들이 그렇게 죽이고자 방치한 그런 우리 아이들의 눈망울이 그래도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나서 우리의 역사를 바로 쓰며 당신들을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살아있는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단 한 시도 잠들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간데 이것은 세계에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역사도 인정하지 않는 너무나 낡고 추한 교육의 지푸라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머지않아 이 땡볕에 모든 것을 타버리는 것처럼,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태워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을 저희들은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어이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 발표를 한다고 하니 저희가 이것을 막을 도리는 없는 것이고, 또 우리 힘없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교육부 앞에 와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외친다 한들 변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 문제가 없었던 일로 그렇게 치부되면서 일상으로 우리 교육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입시가 정시 확대로 중심을 잡고 학교 교육실을 괴롭히고 회방하고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경기도 교육청, 서울, 강원 할 것 없이 진보 교육감들이 들어선 곳에서 진행되어 왔던 수많은 교실 혁신, 학교 교육 혁신의 그 토대들이 이번 대입 정책 결정으로 인해서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지켜보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런 탄식과 그런 외침과 그런 아우성이 앞으로 계속 줄줄이 이어질 텐데 과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방치되며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교육걱정 세상의 이 기자회견은 그런 아우성의 첫 출발입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소리 없는 피울음 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울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잘못됐다 그렇게 외치면서 바꾸는 일들을 시작할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결정을 접하고 나서 그리고 정부의 이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접하고 나서 또 모든 것이 이미 다 결론 났고 대학 입시는 퇴행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가 한편으로 절망하고 이제 어쩔 수 없다. 지난 우리 사교육걱정 세상이 10년 동안 애써왔던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지키기 위해서 피땀 흘려 노력했던 모든 성과가 뒤집어지고 기하가 과학투가 수능 범위에서 빠지게 된 것에 박수를 치면서 서로 위로하고 잘됐다. 우리 아이들 수학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아이들 기하까지 배우느라고 힘겨워서 고통스럽던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자유의 시간을 허락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잘됐다. 그렇게 생각하던 그 마음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모든 우리의 노력들이 다 허망하게 끝난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괴로움이 깊어지고 탄식이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쳐야 될 것들 중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요구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교육업자들 그리고 교과 이해주의에 사로잡힌 그런 단체들 그런 사람들만 우리와 대치 국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적지 않은 우리 시민들도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중과의 불화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에 그 요구에 우리가 순응하게 될 때 이 나라 교육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알고 회원들이 떠나가고 우리 시민들이 사교육걱정 없는 세상을 비난하고 사교육걱정 없는 세상의 회원이라는 것 그 속에 몸담고 있다는 것이 꺼려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외침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외침은 비록 소수의 외침이거나 또는 권력이 듣지 않는 그런 외침일지라도 우리는 이 외침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머지않아 이 우리의 외침이 교육을 살리는 외침이었다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 미래의 교육을 향유하고 누렸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고맙다고 이야기할 때가 우리는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이제 첫 신호탄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단체들이 정부의 이 잘못된 결정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하며 마음을 쏟고 그리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전화를 걸어서 교육부에 항의하고 청와대에 항의하고 국무총리실에 항의하고 그렇게 해서 이 잘못된 입시 정책으로 인해서 박수치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 권력에 똑바로 우리 심어줘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구호 한번 외치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1인 시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뒤에 네 글자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와 정부는 잘못된 대학 입시 정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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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겠습니다. 정부와 교육부는 잘못된 대학 입시 정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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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교육부는 잘못된 대학 입시 정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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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